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고 가볼게. 되게 쉬워. 알았지? 내가 아파이메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냥 중학교 과학의 연장선이야.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에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못 뺐어. 왜? 음수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거든.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음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음수가 되어 있는 숫자도 제곱을 하면 반드시 뭐가 돼요? 네,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제곱하여 음수가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배웠지? 제곱해서 음수 나오는 숫자가 있어, 없어? 있어. 복소수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 아직 안 배웠니 혹시? 아, 그래? 복소수 i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제곱하여 음수가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게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용이 점점 더 넓어지고 많아지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과학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우린 가장 먼저 속력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부해 볼게요. 속력.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력 어떻게 구하나요?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죠. 두 번째, 이때 사용하는 단위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미터 퍼 세컨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근데 이 단위도 있어. 어떤 단위도 있죠? 킬로미터 퍼 아워라고 하는 단위도 있죠. 그 다음 중요한 거. 두 번째, 이 속력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냐면은 단순하게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빠르기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속력은 항상 양수에 대한 값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간에 음수가 있나요? 없어요. 거리에도 음수가 있나요? 없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속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속도. 쌤, 뭐가 다른가요? 조금 달라. 따라와봐. 자, 첫 번째, 이 속도라고 하는 친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식 자체는 굉장히 흡사한데 시간분에 변위가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본 친구 나왔네요? 요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위에서 속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똑같이 미터 퍼 세컨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또 킬로미터 퍼 아워로 또 똑같은 단위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빠르기고요. 두 번째가 운동하고 있는 방향, 이동 방향에 대한 정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여기에 3번을 써놓고 한 줄 띄운 다음에 필기해 주세요. 자, 저는 지금부터 그래서 속력과 속도의 가장 큰 차이점인 거리와 변위에 대한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집에서 출발을 할 거야. 알았죠?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A라고 하는 지점에 가려고 합니다. 이때 거리가 200m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방향으로 장소로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거리가 100m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제가 이동한 이 그림을 보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거리 한번 구해 볼까요? 몇 미터가 나옵니까? 500m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이걸 모르진 않을 거야. 근데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쌤, 근데 변위가요.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요? 따라오세요. 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출발점에서 어디? 출발점에서 어디까지를 판단하시면 되냐면은 도착점까지만 거리 차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저희의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집이요. 지금 도착점이 어디예요? B죠. 그럼 변위는 몇 미터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100m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속력을 구했을 때랑 속도를 구했을 때 이 그림, 이 활동을 가지고는 속력과 속도값이 같아 달라? 달라버리게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려볼 거야. 수직선을 그어볼 겁니다. 어찌 보면 수평선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치? 그럼 이 집이 누가 봐도 어디예요? 원점이죠. 그럼 값이 얼마 나와야 돼? 0이요. 그럼 여러분 이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나와요? 플러스요.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첫 번째, 이 변위 값은요. 플러스 부호가 붙어버리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혹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버리게 되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마치 좌표 평면처럼 Y축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부호가 뭐가 붙어요? 플러스야. 즉 플러스가 붙어버리게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혹은 위로 간다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은 마이너스가 붙었다면 왼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이 내용은 그대로 속도에도 적용됩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속도에서 플러스 값이 붙어버리게 됐다는 소리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했거나 위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속도에 마이너스가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왼쪽으로 갔거나 아래로 이동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우리는 굳이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을 왜 공부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공이 있어요.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플러스 5 미터 퍼 세컨드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B라고 하는 공이 왼쪽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5 미터 퍼 세컨드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상의해보고 싶은 것은 두 물체의 속력은 어때요? 같아요. 왜요? 단순하게 빠르기에 대한 내용, 즉 절대값을 씌웠을 때 숫자에 대한 정보는 어때요? 같잖아요. 하지만 속도는 어떻습니까? 다르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하여 속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죠? 자, 좋습니다.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친구야. 힘입니다. 힘. 질문 한번 던져보죠. 여러분, 힘의 정의가 뭐예요? 힘의 정의가 뭐예요? 다 창문으로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힘의 정의란 물체의 첫 번째 모양이라든지 혹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힘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요거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운동 상태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아요? 운동 상태가 뭘까요? 정확히 모르겠죠? 자, 알려드릴게요. 물체의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물체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정보,
빠르기랑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즉 이동 방향을 우리는 통틀어서 운동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힘의 정의를 모양과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뭐가 바뀌는 거야? 빠르기와 이동.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돼? 속도가 변하는 거야.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사고가 확장되었죠. 힘의 정의가 조금 더 폭넓게 쓰이게 된 거예요. 그쵸? 이래서 이제 과학이 어려워지는 거야. 알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할 건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 계산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F는 MA. 아, 이거 진짜 오늘부로 한 7명 정도 창문으로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창문 집에 가세요. 장난이고. 자, 이 F는 MA라고 하는 공식을 전개 한번 해볼게. 우리가 아는 걸로 바꿔볼게요. F가 뭐예요? 힘이에요. force죠. M이라고 하는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질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A가 무엇이죠? 가속도예요. 가속도입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힘의 단위 무엇인가요? N, 뉴턴이라고 부르죠? 뉴턴. 근데 여러분, 질량의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요. 가속도의 단위 무엇이었죠?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이 두 단위는 어찌 보면 같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단위가 쓰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뉴턴을 조금 더 많이 쓰긴 할 거야. 알았지? 하지만 R는 놓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봐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가속력이 아니고 속도라고 하고 있지. 그럼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에는 방향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죠? 속도니까.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가 플러스가 나올 때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건가? 가속도의 크기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힘을 받은 건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잘 따라오세요. 세 번째,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부호라고 할게요. 부호. 알겠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요, 힘의 부호가 플러스가 붙었다는 거는 여러분, 질량이 플러스여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가 플러스라서 나온 거예요? 가속도입니다. 질량은 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이동 방향과 그 다음 내가 받은 힘의 방향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일치하게 될 때를 플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지금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힘의 크기가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속력이 빨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게 된다면 물체의 이동 방향과 그 다음 내가 받은 힘의 방향이 서로 일치한다는 걸까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그냥 반대 방향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편합니다. 그럼 나는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오른쪽 방향에서 바람이 막 부는 거야. 그럼 생각해 보자. 하다가 내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다가 언젠가는 멈추겠지. 그러다 힘을 너무 세게 받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 으아! 이동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속력이 느려진다라고만 봐도 되지만 이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기도 한다? 아예 반대 방향이 되기도 한다. 라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반대 이동 가능이라고 쓸게요, 그럼.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를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알짜 힘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알짜 힘이요. 전 그다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인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알짜 힘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다지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20N의 힘을 작용받고 있고요. 왼쪽 방향으로는 10N의 힘을 작용받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있는 거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얼만큼? 10만큼. 이거 계산이 안 돼요? 되죠? 그죠? 얘는 당연하게 오른쪽 방향으로 10N만큼 힘을 작용받고 있는 거야. 이게 다야. 근데 저거를 마치 뭔가 야 그냥 힘이랑 알짜 힘은 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따로 가면은 너무 헷갈릴 것 같다는 말이지. 그지? 우리가 뭐 무슨 아무리 개빡대가리 새끼들도 아니고 저 정도는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센 쪽으로 당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고 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죠? 됐죠? 근데 봐봐.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얘가 만약에 2kg이야. 2kg이야. 알았지? 그럴 때 가속도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가속도 구해보세요. 에이, 너무하지 않아? 힘의 값 얼마래? F는 MA라 그랬지. 힘 얼마라 그랬어? 10. 질량 얼마라 그랬어? 2kg. 그럼 가속도 얼마 나와야 되겠어? 그렇지. 답은 5m/s. 단위는 제곱. 끝.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차 방정식이잖아, 얘들아. 그치? 1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저 정도는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가속도입니다. 네 번째예요. 가속도. 자,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공부를 해서 느낌을 알고 있겠지만 이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부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그쵸? 이 가속도에는 부호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는구나. 근데 이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값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오른쪽으로 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다 그랬어. 이거는 속도지만 가속도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 그대로 들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넌 낚으려고 한번 해본 거야. 저거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알았지? 이 부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가속도의 방향이 존재한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 이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들만 한번 가볼까 합니다. 공식. 여러분 책 보시게 되시면은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변화량이라고 나와 있지 않나요? 그쵸? 잘 따라오셔야 돼. 가속도 구하는 공식은 시간분의 변화량이야.
뭐의 변화량이래? 속도. 속도의 변화량이. 잘 들어보세요. 나의 몸무게가 70kg에서 75kg이 되었습니다. 제 몸무게의 변한 정도, 변화량은 얼마죠? 5kg. 자, 어떻게 구했어요? 75에서 75 됐어. 그쵸? 나중 몸무게에서 처음 몸무게를 빼서 변화량을 구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따라서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나중 속도에서 빼주는 거죠. 뭘 빼줘요? 처음 속도를 빼줍니다. 그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량이 나오는 것이며 분모에는 시간이 들어가 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부호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죠?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천천히 갑시다. 그냥 쉽게 쓸게요. 첫 번째, 가속도의 크기가 플러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 즉 힘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다. 이게 끝이야. 알았지? 자전거의 페달을 밟는다.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그런 개념으로만 봐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은 속력이 느려지는 것은,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언젠간 정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 브레이크를 우리가 왜 밟아요? 멈추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마이너스를 단순하게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큰일 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네 자전거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멈췄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자전거가 뒤로 가니? 절대 안 그러지. 이거 바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가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너무 바람이 세. 멈췄어. 으아! 어떻게 됐어? 도망갔지. 뒤로 갔지. 즉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됐습니까? 됐죠? 자, 마지막 5번까지 하고 조금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간 딱 나오겠네요. 이거 한 번에 쫙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쪼개서 갑시다. 여러분들 좀 시험 보나 힘들었으니까. 자, 다섯 번째는 평균 속력 한번 해보려고 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력 혹은 평균 속도 둘 다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3단원을 공부했으니까 사실 알아요. 구하는 방법을. 전체 시간분해. 뭐예요? 전체 이동 거리죠. 이것도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결국에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중간값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평균은 뭔가 되게 현명하고 아주 중간값을 따지기에 아주 좋을 만한 그런 좌표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든 과에서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과가 어딘지 알아? 맞춰봐. 평균 연봉 제일 높은 학과 어딘지 맞춰봐. 의과. 의예과. 또 한 두 개만 더 말해보자. 아무나 막 던져봐. 그냥 생각나는 거. 의예과 가능성 높겠지. 또 얘기해봐. 아무거나. 컴퓨터공학과. 컴공과. 뭐 나쁘지 않죠. 또 마지막 하나만 해보자. 아무거나. 서울대에서 제일 돈 많이 벌 것 같은 학과.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아무거나 말해봐. 정답이 없어, 이거는. 얘기해봐, 빨리. 아무거나. 모르겠어? 야, 이게 정답이 없는데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아무거나 던지라니까, 그냥. 경영학. 경영학과.
다 틀렸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학과는, 그러니까 그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모든 연봉을 다 비교해가지고 평균을 매겼을 거 아니야. 그 연봉이 가장 높은 학과가 동양사학과야. 이재용이 거기 나왔어. 평균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그 어디죠?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 어느 학과는 비정상적으로 평균 연봉이 다른 대학교, 다른 학과에 비해서 수십 배가 높아요. 사회복지학과가. 마이클 조던이 거기 졸업했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평균의 오류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무조건적인 되게 완벽한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우는 이유는 어디 가서 허세 부리려고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 과장 입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배움의 학습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정보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여서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졸라게 외운다고, 졸라게 푼다고, 졸라게 많이 틀린다고 정답이 아닙니다.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 걸로. 나의 것으로. 오케이? 그냥 이쁘게 형형색깔 볼펜 쓰면서 정리 다 해놓고 나는 공부 다 했당 그게 아니라고. 내 걸로 만들라고. 알았지? 나만의 단어와 나만의 언어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공부인 거예요. 알겠죠? 나에게 알맞는 정리정돈 방법으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평균을 이렇게 모두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너네 시험 성적 어떻게 구해? 점수 다 더해서 과목 수로 나누죠. 그게 평균이죠. 똑같아요. 평균 속력은 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요. 저 지금 몇 가지의 숫자를 더했습니까? 그럼 나누기 얼마 해주면 될까? 이것도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